문건이 청와대로부터 나오고 있습니다. 특종을 청와대가 계속하고 있네요. 자유한국당은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을 고발했습니다. 자, 여야 이 문건에 대한 입장이 다른데 저희는 여야 입장이 아니라 전문가의 입장을 한번 들어보려고 이소연 기록학회 회장님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기록학회도 있군요. 기록학회하고 기록관리학회 두 학회가 양대학회라고 일컬어지고 있습니다. 하는 일은 똑같나요? 기록학회는 저는 뭐 문헌정보학 전공한 사람이지만 역사학 전공하신 선생님들이 좀 많이 계시고 기록관리학회는 문헌정보 쪽 선생님 많이 계시고. 예. 알겠습니다. 양대학회 중에 한 군데 회장님을 저희가 스튜디오에 모시는데 자 이제 이거부터 여쭤볼게요. 이런 기록물에 대한 경험과 사례를 많이 들어보실 테니까 청와대에서 이전 정부의 문서도 계속 나오잖아요. 이거 가지고 이제 뭐 처음에는 의인이 남긴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꽤 있었는데 그러기에는 너무 많은 문서가 너무 여러 곳에서 계속 나와요. 이걸 가지고 그래서 무슨 음모론적인 차원에서 접근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이렇게까지 많이 남길 수가 있는가라는 사람들도 있는데 우선 기록물을 많이 다뤄본 분으로서 이럴 수도 있습니까? 이런 사례들이 있어요? 공공기관에서 예전 문건들이 막 나온다든가? 서울시에서 예. 서울시청사 레노베이션 하면서 예. 직원들이 다 임시공간으로 옮기고 나서 예. 기록연구사하고 학예연구사 서울역사박물관 학예연구사 두 명이 2인 1조로 이제 전체를 턴 적이 있는데 네. 조선 총독부 시절 문서부터 나왔습니다. 조선 총독부 1933년 조선 하천조사 연표부터 나왔어요. 그러니까 사무실마다 캐비넷 같은 것들이 네. 항상 거기 있지만 항상 거기 있어서 벽처럼 보이는 가구가 하나씩 있는 거예요. 그렇게 그게 하나 있었고 그래서 세종시로 이제 공공기관 이전할 때는 아예 작정을 하고 네. 이관하는 곳에 이제 이때는 중앙부처 중심으로 처음에 그 기록물 관리 연구사들이 다 배치가 된 상황이었으니까 이런 걸 다 알고 다 사무실 직원들 이사한 다음에 네. 다 털어갖고 또 엄청난 거 많이 찾아냈죠. 네. 아하. 이거는 흔한 일은 그러니까 매우 드문 일은 아닌데 이제 이 사실에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근데 이제 기록연구사들이 매년 일을 제대로 했다면 예. 이게 매년 털어졌어야 되는 거예요. 아하. 처음 갔을 때 터는 거고 예. 그다음에 매년 터는 거고 예를 들어서 부산시 교육청에서 2010년에 예. 재헌의회 의사록이 나왔거든요. 예. 그게 부산에서 나왔다는 거죠. 재헌의회 때. 예. 그러니까 1948년도 재헌의회 의사록이 예. 국회 기록보존소에는 없었는데 부산시 국회에도 교육청에서 없는 나왔단 게. 말이에요. 그거는 이제 부산시 교육청에 기록연구사가 배치가 돼서 문서고랑 이제 이런저런 공간을 다 털어보니까 뭐가 나왔는데 이제 왜 거기 갔는지는 아무도 모르죠. 또 국회 직원이 뭐 6.25 때 정도에 그걸 들고 피난 갔다가 관공서 어딘가에 맡겼는데 그 건물이 뭐 이렇게 저렇게 기관이 옮기면서 교육청에 관할이 됐다. 이런 시나리오가 좀 가능한 상황이죠. 그러니까 지금 그 박근혜 정부 막바지에 문서를 대량으로 파쇄해서 그러니까 청와대 전 직원이 익명으로 이런 인터뷰를 했거든요. 우리가 다 파쇄했기 때문에 남아있을 리가 없다. 안 된 얘기죠. 저 같은 가만히 있을 것 같아요. 네. 범죄 사실을 스스로 인정한 경우이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예. 자기들이 다 없애버렸는데 어떻게 남았지? 그러나 이런 사례는 굉장히 많다. 그러니까 아니 근데 그거는 처음으로 연구사가 배치돼서 털었을 때 이제 오래된 문서가 나오는 거고 네. 연구사가 학자로서 배치된 턴다는 다음에는 표현이 이게 원래 학자들 죄송합니다. 사이에 제가 학문적 용어를 애써 보겠습니다. 네. 어쨌든 매년 한 번씩 그거 조사해야 돼요. 기록물 네, 조사를 원래는. 사무실마다에 부서마다에 있는 기록관리 담당자라는 분들이 있어요. 업무는 딴 게 있지만 이제 서무처럼 그 업무를 맡는 분하고 기관마다 배치되어 있는 연구사하고 이제 팀이 되어서 매년 문서들을 정리해서 목록을 작성하고 폐기할지 보존할지 뭐 이런 거를 정리를 해야 되는데 청와대에서 참여정부 시절 문서까지 나왔다고 하잖아요. 네. 그 얘기는 뭐냐면은 그 이명박 정부 때나 박근혜 정부 때 청와대는 기록관리 업무를 하지 않았다라는 증거다. 저희는 그렇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이 볼 때 이거 일을 안 했구만 이렇게. 예, 했다고 볼 수가 없어요. 예. 그런데 지금 방금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다 파괴했는데 있을 리가 없어라는 말이 이게 자기들이 불법을 한 걸 인정한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드는데 맞지 않나요? 그러니까 약간 저는 좀 이해가 저라면 끝까지 말 안 할 것 안 말도 안할 같은데요. 것 같은데. 예, 이게 지금 공무원들이 업무를 수행하다가 뭐 벌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어떤 규정이 네. 많지 않은데 네. 기록물 무단 폐기만은 그래요. 굉장히 큰 벌을 받게 돼 있어요. 대통령기록법에 따르면 대통령 기록물을 무단으로 파기하고 은닉하고 유출하고 막 이러면은 네. 그 7년인가요? 제가 어디 적어놨는데 엄청난 벌을 받게 돼 있는데. 어허. 그러니까 이게 예, 상충되는 주장을 하는 거네요. 그렇죠. 우리가 대통령 기록물을 다 파기할 수 있을 리가 없어. 예, 그거는 라는 주장도 하나 있는 거고 또 하나는 대통령 기록물을 그렇게 공개하면 어떻게 이런 주장을 동시에 하는 거 아닙니까? 공개하면 안 된다는 주장을 크게 하기 위해서 말하면 안 될 내용을 말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러니까요. 파기했다면은 대통령 기록물을 파기했다는 걸 인정해 버리는 게 되는데 그렇죠. 그래서 저희가 있을 리가 없다는 말을 하다 보니까 그죠. 예. 예. 엊그제 저희가 이제 그 기록학회하고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알권리연구소, 한국기록전문가협회 이렇게 네 단체가 국회에서 기자회견문 발표했는데 거기 요청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 무단 폐기했다는 직접 증거가 나왔으니까 수사하고 고발하라. 뭐, 고발하라. 예, 그게 저희 요구 사항입니다. 이거 그러면- 무단 폐기 굉장히 중요한 문제죠. 예. 그렇군요. 그것도 범죄 사항이군요. 지금 이제 남아 있는 문건들의 내용들이 이제 지금 각종 국정농단의 증거물로 쓰여질 수 있을 것 같다는 얘기 또 한편으로 나오지만 또 한편으로는 파기를 했다면 파기했다는 사실 자체도 고발 내용이 되는 고소 내용이 되는군요. 예, 네. 저희 요구 사항이 3개였는데요. 첫째는 이번에 발견된 기록들도 마찬가지고 황권한대행이 이제 위임 받아서 지정한 기록도 저희는 그거는 법에 근거가 없는 무리한 정도가 아니라 글쎄 법의 취지에 맞지 않는 잘못된 해석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거 자체 지정해서는 안 된다고 보는데 예. 그 기록까지 포함해서 이 모든 걸 다 공개하라라는 게 첫 번째 요구사항이었고요. 두 번째가 무단 폐기 조사해서 처벌하라. 세 번째는 이 이관 전반적인 진행되는 내용에 대해서 조사해서 또 조사하라. 이게 세 가지가 제대로 요구사항입니다. 되지 않았다 아예. 예, 이게 지금 지난 10년 동안 대통령기록법은 여러 가지 정치적 전쟁 상황 그렇죠. 속에서 아주 너덜너덜해졌는데 이번 일이 아주 뭐 총체적으로 난맥상을 다 보여주는 그런 일이라고 생각하고 그럼 있습니다. 지금 청와대가 자체적으로 이건 공개도 되고 이건 공개할 수 없고 뭐 이렇게 구분 작업을 진행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 중에 일부는 이것은 지금 재판 진행 중인 사안으로 연결되니 검찰에 넘기기도 하고 네. 이런 행위 전체를 지금 야당에서는 불법으로 보고 있지 않습니까? 학회에서는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이 대통령기록법의 1조의 법의 목적을 보면 국정 운영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위해서 이 법을 제정했다라고 돼 있어요. 지금이야말로 박 전 대통령의 책임을 물어야 할 때인 거죠. 마침 또 법적 책임을 묻는 지금 단계에 와 있고요. 그러니까요. 근데 거기서 굉장히 중요한 단서가 되는 내용들이 나왔다는 거죠. 응? 그거를 그렇죠. 이제 공개도 여러 차원이 있죠. 완전히 국민들한테 네. 이 또 학회장 같지 않은 말이라고 하시겠지만 까버릴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은 뭐 그 단계도 털어서 깐다. 예. 그렇죠. 털어서 깔 수 있는 거고. 그 다음에 뭐 법원에만 제출한다고 하는 거는 완전 공개하는 거랑은 또 아니죠. 별개의 문제죠.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또 뭐 완전히 다 유출한 것처럼 주장하고 있지만 사실은 일부 법적 검토를 통해서 예. 공개해도 상관없다고 자기들이 판단한 거를 열고 나머지는 이런 게 있다라고 이야기한 거지. 이거 유출이라고 말할 수는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네. 이런 문제에 대해서 근데 이거를 이제 그러나 만약에 모든 게 다 정상적인 상황에서 예. 저희가 보기에 이것은 대통령 기록을 보호해야 되는 상황이다라고 보는 입장에서 이런 일이 벌어졌다면 이런 거는 좀 법의 취지를 생각해서 보호할 건 보호해달라고 요청하는 기자회견을 저희가 했을지도 거꾸로. 모르겠어요. 예. 그러나 이번 상황은 예. 박 전 대통령이라고 하는 분이 아주 특별한 대통령이잖아요. 아주 특별한 분이죠. 네네. 근데 이런 분이 나올 것을 예상을 못하고 저희가 대통령 기록법을 만들었기 때문에 지금의 법으로는 이번에 벌어진 일들을 굉장히 복잡한 일이라 뭐 한마디로 말할 수도 없지만 지금의 법으로는 이거를 처리할 수가 없다라는 게 저희 입장이에요. 그리고 오히려 지금 벌어진 범죄 혐의를 소명하는데 대통령 책임을 강조하며 만든 기록물 법이니까 그 책임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한 대통령이 이런 일이 벌어졌으니 책임을 묻기 위해서 이런 문서는 활용돼야 된다. 대통령 입장에서도 지금 억울하게 지금 이렇게 당하고 있는 측면이 있다면 네. 기록으로 그것을 소명을 해야죠. 그렇죠. 기록은 책임 행정의 도구니까요. 그런데 그걸 명쾌할 수가. 예. 그걸 무조건 안 보여주려고 한다거나 네. 그것을 이런 식으로 발견했다고 얘기했다고 해서 막 고발하고 이러면 네. 그분들이 만약에 지금 자유한국당이 이제 박수현 대변인이랑 고발했잖아요. 그분들이 만약에 문서 세단기 이용해 갖고 수십 대를 이용해서 폐기했다, 파기했다 이런 이야기가 나왔을 때 그 고발도 하고 그렇죠. 이 고발도 하고 그럼 그러니까. 저희가
아 참 저분들이 기록에 대한 인식이 있으시구나 이렇게 생각해드릴 수가 있지만 좀 그런 거는 일체 모른 척하다가 예. 이날 이때껏 벌어졌던 예. 일들을 다 모른 파쇄한 척하다가 거는 박수 치는 거와 마찬가지로. 그리고 내가 파기했다. 예. 심지어는 막 내가 내가 다 파기했는데 발견했을 수 있을 리가 없다. 라고 말해놓고. 이런 말을 해놓고서 이거 고발하는 거는 뭐지 이런 생각 좀 하게 되죠. 뭘 뭐지? 감추고 싶은 거지 이런 생각하게 되죠. 회장님, 네, 저희 방송하고 잘 맞으시는 것 같은데요. 잘 맞는 것 같아요. 목소리도 그러시고. 아하, 그렇군요. 아주 잘 이해가 되고 있습니다. 이런 건 어떻습니까? 지금 만약에 나온 문서 중에 일부를 아예 인터넷에 공개해서 우리가 볼 수 있게 만든다. 이런 것도 가능합니까? 근데 이제 그게 하려면은 할 수도 있겠다 싶은데 이제 저라면 이제 그렇게 권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이게 지금 발견된 게 처음에 300건 정도였을 때는 모르겠는데 이게 지금 수천 건에다가 앞으로 또 뭐가 더 나올지 모르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 중에 일부 제가 말하는 건 전 국민이 알아도 되겠다 싶은 내용. 저도 궁금하거든요, 사실. 공개를 할 수도 있겠죠. 있습니까? 그러니까 공익적인 목적이라든가 또는 자료를 무조건 숨기는 게 자료에 관한 그 자료를 보관하고자 하는 사람들의 정신이 아니잖아요. 나중에 결국 꼭 그렇죠. 활용하려고 하는 것이고. 모든 기록은 전국적으로 공개할 것이 아니라면 굳이 생산해서 관리할 이유가 그렇죠. 없다고까지 말할 수 있죠. 결국은 그러니까 나중에 보려고 하는 건데. 지금 문제가 되는 지정 기록 제도조차도 예. 이게 뭐 영원히 숨겨두겠다고 영원히 보호하겠다는 제도가 아니라 좀 꺼림칙한 기간 동안에는 가려줄 테니 그거 믿고 많이 생산해라라는 제도예요. 그러니까 그렇죠. 공개를 전제로 한 거죠. 예전에는 정권 바뀔 때만 다 없애버렸기 때문에 그렇죠. 대통령 만약에 정권이 바뀔 게 염려돼서 꺼림칙하다면 법으로 보호해 줄 테니 문서를 많이 생산해서 차후에도 역사의 기록으로도 참고하고 다음 대통령도 이 회담 때 혹은 이 협정 때는 이런 과정이 있었구나 참고하라 이런 목적 아닙니까? 그렇죠. 문서가 보물이라서가 아니라. 그렇죠. 그런데 지금 제가 이제 이 질문을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국정농단과 관련된 일들은 저희 일반 국민 모두가 사실은 관계자거든요. 그렇죠. 예, 촛불 집회에 나가서도 이 국면을 만들어내기도 했고, 그러니까 그거와 관련된 문서 일부는 당장 볼 권리가 있는 거 아닌가 우리가 일부는 뭐 대통령이 아주 비밀스러운 일을 했고 뭐 개인의 신상이 있다든가 그런 거 말고 저희는 사실 성형 수술에 큰 관심이 없잖아요. 그런 건 기록물로 없겠죠. 근데 이제 저희가 어쨌든 이 국정농단 사태와 관련하여 그걸 초래한 문서들이 있다. 초래한 내용들. 그건 저희도 국민이 볼 권리가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저는. 일단 뭐 어떻게 해서 어떻게 안 공개하시는 됩니까? 분들 쪽에서는 뭐 공개 여부를 생각해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학자적 입장에서 학자뿐만 아니라 전 국민은 정보 공개 청구를 할 자격이 있어요. 그렇죠. 공공문서에 대해서는. 그래서 이미 이 청와대에서 발견된 문서, 이 발견 문서라고도 부르고 캐비닛 문서라고도 부르는 이 문서들에 학회에서 대해서 뭐라고 부릅니까? 저희도 캐비닛 문서라고 부릅니다. 다른 자료하고 같이 검색되라고. 캐비넷 문서. 캐비넷이라고 하면 안 나올까 봐. 아 그래요? 예. 근데 그 캐비닛 문서들에 대해서 이미 정보공개 청구를 했다고 제가 전해드린 게 두 주체가 이제 정보공개 청구를 했어요.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가 했고 그다음에 그 송기호 변호사가 했다고 또 들었는데요. 그럴 법한 분들만 했네요. 그렇죠. 뭐 다른 분들도 다 할 수 있으면 굉장히 쉬워요. 클릭 몇 번이면 착 할 수 있는데 문제는 이제 그 청구를 받게 될 쪽이 아마 대통령 기록관일 것 같아요. 이관을 했다고 하니까. 근데 문제는 대통령 기록관에서 이 기록들을 다 훑어보고 어떤 것이 공개할 수 있는 것이고 어떤 것이 비공개해야 할 것이고 어떤 것이 비밀인지 판단할 수 있는 역량이 될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이때 역량이라고 하면 실제 그 지적 능력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런 판단을 내릴 이 정치적인 아주 그냥 정치적인 에너지가 아주 꽉 찬 이 공간 안에서 뭐 자유한국당에서는 절대 안 된다고 하고 여당에서는 하라고 그러고 뭐 그럴 수 있겠죠. 그거를 할 수 있는 그런 그 역량이 정무적 정치적 역량이 없다고 판단해서 질질 끌 가능성이 좀 높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그리고 책임질 수 지금 없으니까. 좀 애매한 게 지금 또 대통령 기록 관장으로 계시는 분이 이명박 대통령이 임명하신 분이에요. 기억하실까 몰라도 2008년에 그 봉화 유출 갖고 이제 생 난리를 치면서 생 난리 또 나왔어요. 법을
대통령 기록법을 또 한 번도 저는 큰 난리라고 하려고 그랬더니 생난리로. 생. 네네. 생난리를. 근데 그게 대통령 기록법에 뭐가 있냐면은 이미 대통령 기록관으로 이관한 대통령 기록을 좀 보호하기 위해서 예. 대통령 기록을 이관하고 나서 전임 대통령이 임명한 대통령 기록관장이 네. 관장으로 임명이 돼갖고 그걸 보호하는 책임을 그렇죠. 지도록 돼 있는데 네. 2008년에 그게 봉화 맞겠죠. 유출을 핑계로 바꿔버렸어요. 예, 임상영 관장님이라고 노 전 대통령이 임명한 관장을 고소해서 고발해갖고 결국은 뭐 무죄 판명이 났죠. 내쫓은 다음에 그 이명박 정부 청와대에서 행정관으로 일하시던 양반이 이제 대통령 기록 관장이 됐는데 그 이후로 지금 8년째 아마 8년째 관장으로 계세요. 아, 그런 또 그러니까 이게 정치적 입장이 개입되지 않다고 볼 수 없죠. 그분 그렇기 때문에 이분이 황교안 권한대행에게 지정 권한을 위임한다라고 하는 결정을 그렇게까지 무리하게 내리게 되는 근거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 학자들은 그런 추정할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이렇게 무리한 걸 그렇죠. 그렇죠. 왜냐하면 그 위임의 근거로 들었던 법조항이 예. 대통령 기록법의 2조예요. 근데 예. 2조를 보면 대통령 기록을 생산하는 대통령에는 당선자와 대통령과 권한대행이 있다라는 조항인데요. 예. 그 조항을 굉장히 무리하게 권한대행이 대통령의 기록도 지정할 수 있다라고 판단 내린 거라 저희는 공식 비공식 경로를 다 동원해서 당시에 안 된다고. 안 된다는 성명은 뭐 이미 이따만하게 발표를 했고요. 이따만하게요. 이따만하게 예. 발표를 했고. 전문 용어 굉장히 많이 예, 나오는데. 죄송합니다. 현직 교수님이시고 네, 학회 학회장. 회장님이시고 그렇죠. 하지만 저희 방송한테 굉장히 잘 맞는 죄송합니다. 분이셔서 제가 보기에는 저희가 고정 코너를 만들어야 될 것 같다. 이 기록물이 맨날 유출되는 것도 아닌데 어떻게 고정 코너를 만들까. 매일 아침 7시 반에 와야 되나요? 근데 어쨌든 네. 예. 법적 유권 해석을 법제처 해석을 받으라고 했는데 그 말도 안 들으면서 굉장히 무리하게 진행한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듣겠고요. 여야의 입장 말고 학자들 양대 학회 회장님의 입장 이렇습니다. 이수연 기록학회 회장님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맞습니다. 3부에서 업무는 딴 게 있지만 이제 서무처럼 그 업무를 맡는 분하고 기관마다 배치되어 있는 연구사하고 이제 팀이 되어서 매년 문서들을 정리해서 목록을 작성하고 폐기할지 보존할지 뭐 이런 거를 정리를 해야 되는데 청와대에서 참여정부 시절 문서까지 나왔다고 하잖아요. 네. 그 얘기는 뭐냐면은 그 이명박 정부 때나 박근혜 정부 때 청와대는 기록관리 업무를 하지 않았다라는 증거다. 아하. 저희는 그렇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이 볼 때 이거 일을 안 했구만 이렇게. 예, 했다고 볼 수가 없어요. 예. 그런데 지금 방금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다 파기했는데 있을 리가 없어라는 말이 이게 자기들이 불법으로 한 걸 인정한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드는데 맞지 않나요? 그러니까 약간 저는 좀 이해가 저라면 끝까지 말 안 할 것 안 말도 같은데요. 안할 것 예, 이게 같은데. 지금 공무원들이 업무를 수행하다가 뭐 벌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어떤 규정이 많지 않은데 네. 기록물 무단 폐기만은 그래요. 굉장히 큰 벌을 받게 돼 있어요. 대통령기록법에 따르면 아, 그렇게 그게 하나 있었고 그래서 세종시로 이제 공공기관 이전할 때는 아예 작정을 하고 네. 이관하는 곳에 이제 이때는 중앙부처 중심으로 처음에 그 기록물 관리 연구사들이 다 배치가 된 상황이었으니까 이런 걸 다 알고 다 사무실 직원들 이사한 다음에 네. 다 털어갖고 또 엄청난 거 많이 찾아냈죠. 예. 아하. 이거는 청와대라고 흔한 일은 그러니까 매우 드문 일은 아닌데 이제 이 사실에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근데 이제 기록연구사들이 매년 일을 제대로 했다면 예. 이게 매년 털어졌어야 되는 거예요. 아하. 처음 갔을 때 터는 거고 예. 그다음에 매년 터는 거고 예를 들어서 부산시 교육청에서 2010년에 예. 재헌의회 의사록이 나왔거든요. 예. 그게 부산에서 나왔다는 거죠. 재헌의회 때. 예. 그러니까 1948년도 재헌의회 의사록이 예. 국회 기록보존소에는 없었는데 부산시 국회에도 교육청에서 없는 나왔단 게. 말이에요. 그거는 이제 부산시 교육청에 기록연구사가 배치가 돼서 문서고랑 이제 이런저런 공간을 다 털어보니까 뭐가 나왔는데 이제 왜 문건이 청와대로부터 나오고 있습니다. 특종을 청와대가 계속하고 있네요. 자유한국당은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을 고발했습니다. 자, 여야 인물권에 대한 입장이 다른데 저희는 여야 입장이 아니라 전문가의 입장을 한번 들어보려고 이소연 기록학회 회장님 스튜디오에 지금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기록학회도 있군요. 기록학회하고 기록관리학회 두 학회가 양대학회라고 일컬어지고 있습니다. 하는 일은 똑같나요? 기록학회는
저는 뭐 문헌정보학 전공한 사람이지만 역사학 전공하신 선생님들이 좀 많이 그렇구나. 계시고 기록관리학회는 문헌정보 쪽 선생님 많이 계시고. 예. 알겠습니다. 양대 학회 중에 한 군데 회장님을 저희가 스튜디오에 지금 모시는데 자 이제 이거부터 여쭤볼게요. 이런 기록물에 대한 경험과 사례를 많이 들어보실 테니까 청와대에서 이전 정부의 문서도 계속 나오잖아요. 이거 가지고 이제 뭐 처음에는 의인이 남긴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꽤 있었는데 그러기에는 너무 많은 문서가 너무 여러 곳에서 계속 나와요. 이걸 가지고 그래서 무슨 음모론적인 차원에서 접근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이렇게까지 많이 남길 수가 있는가라는 사람들도 있는데 우선 기록물을 많이 다뤄본 분으로서 이럴 수도 있습니까? 이런 사례들이 있어요? 공공기관에서 예전 문건들이 막 나온다든가? 서울시에서 예. 서울시청사 레노베이션 하면서 예. 직원들이 다 임시공간으로 옮기고 나서 예. 기록연구사하고 학예연구사 서울역사박물관 학예연구사 2명이 2인 1조로 이제 전체를 턴 적이 있는데 네. 조선 총독부 시절 문서부터 나왔습니다. 조선 총독부 1933년 조선 하천 조사 연표부터 나왔어요. 그러니까 사무실마다 캐비넷 같은 것들이 네. 항상 거기 있지만 항상 거기 있어서 벽처럼 보이는 가구가 하나씩 있는 거예요. 왜 거기 갔는지는 아무도 모르죠. 또 국회 직원이 뭐 6.25 때 정도에 그걸 들고 피난 갔다가 관공서 어딘가에 맡겼는데 그 건물이 뭐 이렇게 저렇게 기관이 옮기면서 교육청에 관할이 됐다. 이런 시나리오가 좀 가능한 상황이죠. 그러니까 지금 그 박근혜 정부 막바지에 문서를 대량으로 파쇄해서 그러니까 청와대 전 직원이 익명으로 이런 인터뷰를 했거든요. 우리가 다 파쇄했기 때문에 남아있을 리가 없다. 안 된 얘기죠. 저 같으면 가만히 있을 것 같아요. 네. 범죄 사실을 스스로 인정한 경우이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예. 자기들이 다 없애버렸는데 어떻게 남았지? 그러나 이런 사례는 굉장히 많다. 그러니까 아니 근데 그거는 처음으로 연구사가 배치돼서 털었을 때 이제 네. 오래된 문서가 나오는 거고 네. 연구사가 학자로서 배치된 턴다는 다음에는 표현이 이게 원래 학자들 죄송합니다. 사이에 제가 학문적 용어를 애써 보겠습니다. 네. 어쨌든 매년 한 번씩 그거 네. 조사해야 돼요. 기록물 왜냐면 조사를 원래는? 사무실마다에 부서마다에 있는 기록관리 담당자라는 분들이 있어요.